네, 전세 계약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전세 계약하는 날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뭐뭐뭐 확인해 두셔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속속TV 박병희 중개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세 계약에 대한 총 프로세스를 봤어요. 네, 그거에 이어서 이번에는 그 각 사항 중에 우리 중요한 게 있었는데, 큰 거가 이제 계약서 작성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잔금하는 것, 요건데, 계약서 작성할 때 이제 필요한 것들 쭉 해가지고 알려드리고요. 잔금 때 필요한 것 분리해가지고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세 계약에 대해서 프로세스는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쪽에다 쭉 해서 클릭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네. 전세 계약에서 그게 큰 중요한 틀이 계약하고 그리고 잔금이었는데, 이번엔 계약부터 한번 볼 거예요. 계약 때는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쭉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이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네. 임대인은 등기 권리증을 가져오시는 게 좋고요. 물론 등기권리증 미리 중개사가 확인했고 했다면 크게 문제는 없고요. 꼭 가져와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신분증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인 역시 마찬가지죠. 신분증 지참을 해야 돼요. 신분증 지참을 굳이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이유는요, 그때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행위 무능력자. 겉보기에는 어른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신분증 까놓고 보니까 미성년자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라도 신분증 꼭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계약서로 이제 확정일자를 받게 돼요. 계약서 작성하자마자 확정일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확정일자 받는 거에 대해서 임대인분들이 이제 전입신고를 먼저 하는 건 불쾌하죠. 그거는 잘못된 건데, 확정일자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은행에서 대출을 넣기 위해서 확정일자 먼저 받아오기 때문에, 확정일자가 만약에 없으면 배당 순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배당 순위가 안 나오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두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채권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하는 임차인에게는 꼭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 계약서를 심사 들어가기 전에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사라는 거는 보통 잔금보다 한 달 전에 하게 되죠. 요때까지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확정일자 바로 받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가 들어간 다음 날 전입신고 효력 날짜이죠. 전입신고가 효력이 발생해야지만 확정일자도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확정일자만 받아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는다는 거에서 막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니까 요거는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중도금 들어가나요? 보통? 중도금은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럴 수는 있죠. 이사 예약할 수 있죠. 보통 한 달 이전에 오신 전에 예약을 하잖아요. 보통 이사 예약할 때 계약금 내죠. 이것도 10% 내요. 그죠? 그래서 이사 예약하고 나서 만약에 취소하거나 그러면 이 계약금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금이란 게, 우리가 중도금을 넣은 다음에는 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다, 이 이유는 중도금의 의의가 계약의 이행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의의 때문에 우리가 중도금이 들어가면 계약 해제 못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방이 계약을 이행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해제 못한다는 거죠. 내 맘대로 해제를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 예약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행이죠. 내가 이사를 하겠다고 예약을 했다는 건 다른 업체에다 지금 예약을 한 거고, 그 예약을 하게 된 기초는 이 전세 계약이라는 계약서의 기초에 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행이 되거든요. 이사 예약한 건. 문제는 근데 이거를 임대인이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또 임대인도 어차피 자, 임대인이 그 집에서 나가는 경우는 이사를 나가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임대인도 이사 예약을 하게 되죠. 물론 임차인이 나가게 될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는 몇 월 며칠자로 잔금 일자, 몇 월 며칠자로 이사하기로 이사 예약했습니다라고 상대방한테 통보를 하는 거는 이행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렇게 이행이 있을 경우는 사실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사실 우리 10% 내고 전세 계약 해지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어요. 어차피 돌려받는 거니까. 그죠? 차라리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맞춰놓고 빠져나올지언정 해지는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 우리 먼저 대출을 사실은 상황을 알아봐야 되죠. 자, 내가 신용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계약서 다 작성해놓고 대출을 넣어봤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그때 이거 다시 돌려받아야 되나요? 이거 임대인이 쉽게 돌려줄까요? 예. 사실 대출을 알아보는 거는 임차인이 미리 해봐야 되는 겁니다. 가끔 대출이 안 되면 요거 다시 원상 무효로 한다. 원상 회복으로 해서 무효로 하고 원상 회복을 돌려준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되지 않고 서로 돌려주는 걸로 끝나는 경우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은요, 미리 대출 상황 알아보고 해야죠. 예, 심사는 물론 넣어보면 하지만 그래서 대출 상담사가 있는 거예요. 대출 상담사가 먼저 대출을 하게 되면은 금액 어느 정도 대출을 하는지 물건에 대한 대출 상황 알아내고요.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신용 상황 알아내가지고 그걸로 대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다 확인을 해줘요. 그래놓고 상담사가 네, 이 계약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요거 갖고 계약서 쓰고 그걸로 대출하시면 돼요. 가끔 상담사들 중에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안 나온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네, 그래서 상담사도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중개사분들이 상담사를 여러 명 써보다 보면 검증이 돼요. 그리고 사고 일으킨 상담사는 중개사들도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그게 중개 사고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중개사 사무소에서 상담사를 연결해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 상담사를 붙여주시는데 다만 상담사가 막 집까지 와서 서류도 받아주고 다 해요. 이거 수수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이 상담사는요, 은행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임차인한테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전혀 안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상담사한테 충분히 상담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그거 갖고 대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전세 계약에 대해서 계약서 작성하는 날 있는 것들 주로 알아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확정일자 미리 받는다는 거, 그리고 등기권리증이나 신분증 갖고 서로 비교한다는 거, 그리고 대출 심사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쭉 알아봤고요. 이게 정확하게 요렇게 됩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나마 임차인분들 또는 임대인분들 처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요런 식으로 진행하는구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요. 보시다 보면은 정확하게 저희가 또 설명은 해드려요. 중개사들 다 설명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요렇게 진행돼서 요런 거 준비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갖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